근데 보니까 최근에 그 의원식 의원님께서 윤석열의 행태를 아주 세게 비판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은 제2의 황교안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까지 검찰 역사에 이런 총장은 없었다. 검사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말과 행동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발언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검찰총장이면 행정기관의 장인데 마지막 그 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 행정기관의 장이 그 무슨 반대 의견이 있으면 기관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무슨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관의 의견으로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기자를 불러가지고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한다면 이건 정치인들의 화법이거든요. 마지막에 어딜 가냐면 대구를 가잖아요. 대구를 가는데 또 대구시장 저하고 옛날에 붙었던 권영진 시장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도대체 검찰총장이 이런 검찰총장이 어디 있었나.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막강한 권력인데 그 권력을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뭐 굉장히 뭐 복잡했습니다만 결국은 본인 정치하려고 이랬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치를 하려면 본인의 철학 또 이제 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한다 그러면 대권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 갈지 또 이 국민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검찰만 해가지고 이거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 근데 그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황교안 전 대표가 그랬던 분 아닌가요?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은 분명치 않고 권력은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실패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 우리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국민들 속에서 고뇌하고 국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런 속에서 정치인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건데 정말 그랬는가.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쓴 건가. 정치하기 위해서 쓴 건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 느낌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아니 근데 아내와 장모 그리고 측근의 형 보호하기 위해 썼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윤석열한테는 그렇죠. 을지로위원회가 없잖아요. 핵도 없을 거고 국가균형도 없을 거고. 그리고 33년 정당 생활도 없지. 오늘 시사방송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뭐 LCT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윤석열 사단 일부가 맞습니다. 수사했죠. 그러니까 LCT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산의 국회의원들 뭐 많이 연루돼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시사방송에 따로 한번 호명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석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의 서울대 동기예요. 그 절친이야. 석동현이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있었는데 거기 부산지검의 제2차장 검사가 윤대진입니다. 소윤. 네. 그 상황인데 석동현한테 이영복 씨, LCT 그 사업자죠. 이영복 씨가 3억 줬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LCT에 들어가는 아파트 있죠. 6성급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초호 아파트인데 계약금도 이영복이 내줘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제가 그때 그러면 검사들 땅만 지켜줄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그럴 것 그 같은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얽혀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측근들이잖아요.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현역 그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래도 검찰총장으로서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은 이건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치인의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저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으로 비판도 받아야 되고 검증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와 처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 그다음에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된 업무 검사 다 수사 받아야죠. 왜 그분들이 수사 안 받는 건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 검찰 개혁 아젠다는 차후에 당 대표가 어떤 분이 되더라도 꾸준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아젠다가 아니고 사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이 연결고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원식 의원님처럼 그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 그죠? 개혁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제19 감싸기, 전관예우, 그리고 선택적 수사, 예. 또 표적 먼지털이 수사.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요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존재는 또 다른 면으로 하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느끼게 된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나눠서 권한을 나눌 때 비로소 서로 이렇게 견제도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데 우리 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따박따박 이렇게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스타일상 민주당이 의회에서 입법기관이 사실상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절대 간섭을 안 하신다면서요. 본인의 메시지는 내시지만 이제는 뭐 입법을 하는데 그 실수 없도록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권력기관이 민주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당이 해야죠. 그 의원님은 검찰 개혁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말씀드린 대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기간은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 특위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진행해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야, 전 후원회장님 요즘 고초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마음이? 뭐 아프죠. 저러다가 울지도 몰라 그만둬. 진짜라니까. 그리고 우리 그때 당내 막 파동이 있었을 텐데 그 당내 파동 해결하는 방식에서 막 끝까지 밀어붙이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잊지도 않는 게 거기까지 가면 정치가 너무 야박하잖아. 여기까지 합시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 막 질주하는 게 속으로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마음 약해서 울지도 몰라. 이제 그만해. 마음 약하지는 않아요. 그 좋은 의미에 네, 정이 많고. 가는 거는 가는 거고 그 과정에 개인의 아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공감하세요. 그 전 네. 좋은 정치인은 강자한테 강하고 맞아. 약자한테 약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좋은 정치인 인터뷰하고 있습니다.